반갑습니다. 제6회 깨닫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회인데요. 올해 5월에 자녀와의 소통,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로 첫 깨닫톡을 시작해서 그동안의 호스피스, 중독, 메멘토 모리, 애도 상담까지 5회의 깨닫톡이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개최됐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당 복지재단의 라재건 이사장님과 온기우편함의 조현식 대표님을 모시고 자원봉사, 우리의 희망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고 김옥라 명예이사장님이 36년 전에 각당 복지재단을 설립하셨을 때 이 재단의 이름은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교육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일을 해온 건데요. 특별히 비행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죽음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새로운 전문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해서 수많은 봉사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최근에 각당 복지재단은 다시 한번 자원봉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작년부터 청년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캠핑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회만 있다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들,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기우편함의 조현식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 대표님도 창의적인 자원봉사 방법을 고안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참신한 자원봉사자의 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실 라재건 이사장님은 각당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시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우리나라 자원봉사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캠퍼들과 청년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자원봉사 볼런티움 2022를 개최했습니다. 캠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 1인 가구 청년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캠핑을 함께 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원봉사를 주도하고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사람, 생각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청년들이 캠핑을 통해 자연을 만나고 사람과 어울리고 그를 통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캠핑과 자원봉사가 융합된 일상 속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채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온기우편함도 참여했습니다. 여기 온기우편함 보이시죠? 네, 온기우편함은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서 보내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러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2017년에 한 청년이 시작한 온기우편함 현재 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한 청년이 바로 오늘 모신 온기우편함 조현식 대표님입니다. 오늘 라재건 이사장님과 함께 자원봉사,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라재건 이사장님과 조현식 대표님의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각당 복지재단 이사장 라재건입니다. 지금 저희 김 팀장님이 제가 각당 복지재단 이사장이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상임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본업은 사업입니다. 1988년에 그때는 뭐 거의 청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그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회사를 경영해 오는 게 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조현식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창업하던 시절 정도의 나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무슨 미인이라든지 미인의 영웅이라든지 혹은 무슨 대단한 이론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후반의 저와 그다음에 30대 조현식 대표님이 같이 만나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함께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창업 후 30여 년 동안 제가 낑낑대며 배워온 것들을 지금 30대의 젊은 분이 그냥 술술 풀어내고 있어서 저를 계속 감탄하게 만든 분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말씀을 나누신 옹기우편함 조현식 대표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옹기우편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옹기우편함은 시민분들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일상의 위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늦게 있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 우편함을 세운 목적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을 좀 완화하자라는 목적이 좀 컸습니다. 왜 살다 보면은 우울해지는 때가 있고 또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심리적인 안전망처럼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옹기우편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편함을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회장님. 네,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실제 우편함은 제가 처음 우편함은 저희 그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냥 목공업소에 가갖고 스케치한 거 그려갖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지금은 이제 철제로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가고 현재 서울시의 30곳에 저희 옹기우편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곳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네, 근데 처음에 갖다 놨을 때, 네. 그거 누가 치우라고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허가를 해줘갖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놨더니 얼마 만에 첫 편지가 들어왔어요? 사실 처음 세우자마자 바로 첫 편지가 들어와갖고요. 그래.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거의 60통 정도 어.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미리 홍보를 많이 했었나요? 전혀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옹기우편함을 보시고 그 옆에 익명의 고민 써주시면 손편지 답장을 드립니다라는 안내판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시민분들이 이제 고민을 적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저는 회사 식당에다가 네. 거기다가 함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네. 영 안 넣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음.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이 써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자원봉사자가 10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300명까지 늘어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명은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손편지로 답장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올렸더니 10명이 신청해 주셔서 10명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저희가 5년 됐으니까 2017년에 시작을 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편지들은 누가 수거해요? 편지들은 저도 수거를 하고요.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편지도 쓰시면서 수거도 같이 해주시는 자원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00통 정도의 편지가 오면 네. 그거
답장 써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300분이 한꺼번에 자리에 다 모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하시나요?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 300명은 12개 반으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2개. 네, 그래서 각 반마다 리더랑 부리더가 있고, 그 리더, 부리더가 한 반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자 속해 있는 반에 일주일에 시간을 나눠서 나오고 편지 쓰고 그런 식으로 체계 잡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법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규모의 일을 가지고 네네. 사실은 사단법인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어떻게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어요? 사단법인은 저희가 이 일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해야 되는 일처럼 된다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편지가 많이 오니까 자원봉사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또 운영 체계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저뿐만 아니라 직원도 필요하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인의 단계로 필요성에 의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면 지금보다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리다라고 할 수도 있을 나이인데 지금은 이 일이 거의 풀타임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거를 아주 풀타임으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표남을 이용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저도 이거를 조금씩 더 저의 직업으로서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그러니까 미래에 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사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겠지만, 네, 분리라고? 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겠지만, 어떤 뭐, 꿈이나 하고 싶은 걸 갖고 있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고민이었고, 그랬을 때, 이 용기표남이라는 일을 하기까지 제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가장 크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 저도 조금 우울감을 겪게 되고, 이게 과연, 어, 삶의 의미는 어떤 것에 있을까?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하는데 과연 삶의 의미가 있을까? 보다는 어쩌면 저도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냥 누가 옆에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한마디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 듣고 싶었던 게 어쩌면 지금의 옹기표나 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왜 누군가가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라는 한마디 자체만으로도 누군가 또 오늘 살아갈 힘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옹기표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속으로 생각은 해도 네, 그거를 실제 실행으로 옮겨보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생각에 이렇게 용기가 많은 편이에요. 난 좀 용감한 편이다. 네, 어, 아, 아니다. 네. 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일상에서는 용감하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좀 적다는 것과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새롭게 해봐야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패를 한다 해도 결국은 또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실패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만 한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해보자라는 실천력은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기 동감이 되세요? 저기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왜 제가 물어보나 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네. 참 용감하다 뭐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들을 네, 좀 이제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늘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해서 뭐 저기 무식해서 용감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무식해서 용감했거든요. 이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 예, 그런 것도 그냥 잘 모른 채로 네. 이제 쿵덩 뛰어들어 보니까 수영할 줄은 모르는 네. 물에는 뛰어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굉장히 오래 겪었는데 그러니까 조 대표님은 두려움도 별로 없었다. 이제 그리고 자기 용감하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이제 끌어온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제 그 꽤 여러 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 뭐가 원하던 거가 원하던 대로 이제 안 풀려가지고 막 애를 쓰시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 우시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제가 그분께 배운 거는 그 용기란 울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울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네. 울면서도 계속 하는 거 그게 용기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3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손편지를 쓰게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비결 좀 얘기해 봐주세요.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자원봉사라는 게,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손편지를 쓰는 자원봉사를 할 때,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에 대한 지점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손편지로 이제 위로를 전하는 단체다 보니까 쓰는 자원봉사자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설계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손편지를 쓰러 오는 장소부터 따뜻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미 그 공간이 마치 나의 집처럼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부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편지 쓰기 전에 또 한 주 동안 각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안전하고 이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어떤 경험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각자 어떤 고민에 어떤 답장 썼는지도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도 갖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자원봉사라는 걸 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반응이고 어떤 감사를 느낄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로 치면 이제 수혜자가 받는 경험 그러니까 그 반응을 저희는 계속해서 갖고 그걸 공유해 드리는 걸 열심히 하거든요. 손편 답장을 받은 분들이 저희 옹기편을 다시 이제 답장을 주시는데 그럴 때 이 편지를 정말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온 편지가 위로가 됐고 또 눈물이 났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 이제 자원봉사분들 계속 공유 드리면서 이 활동이 얼마나 자원봉사자 스스로 한 분 한 분에게 큰 의미가 되는지 또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북한복지재단 여러분, 회장님이야 지금 너무너무 좋은 얘기로 들리는 게
경험을 설계한다라는 그 표현 너무 좋죠. 이제 저희도 늘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경험을 갖게 됐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단체들이나 그런 데서 어떻게 각 당에서는 그렇게 봉사를 오래 할 수 있느냐고 이제 묻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험을 설계한다.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요 얼마 전에 저희 아까 처음에 김경림 팀장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볼런티엄 2022라고 그래가지고 캠핑 대회를 했었습니다. 519명이 모여가지고 1박 2일을 같이 보냈는데 그때 조기현 대표님의 옹교 편함 있는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모인 데서 얘기를 좀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뭐 즉석에서 너무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까 그 경험의 설계라 그랬는데 그거만큼이나 저한테 귀에 꽂혔었던 게 젊은 친구들한테 버텨라, 버텨라, 또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얘기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었는데 그 얘기 조금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갖고 캠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옹기라는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버텨라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특정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옹교 편함이란 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막상 시작하면 이상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서 뭐 저도 옹교 편함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 뭐 옹교 편함 부시기도 하고 아이고. 근데 또 옹교 편함이라는 것 자체를 주변에서도 그게 무슨 위로가 돼 누가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손편지를 써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반대도 참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건가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었는데 그랬을 때 그 시간들을 어쩌면 아니야 이건 될 수 있어라고 계속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버티고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기회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를 막상 잡고 나니까 이 기회를 잡았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흔들렸던 저의 많은 시간들 그렇게 버티고 버텨왔던 제 자신을 달래고 제 자신에게 더 확신을 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돼서 어쩌면 많은 청년들이 막상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 거라고 시작했을 때 막상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달라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근데 그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나한테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기회를 잡기까지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절대 시간이 없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든 해야 하는 일이든 뭔가를 했을 때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게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고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이야기가 강하게 저한테 와닿았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즘에 청년 창업들을 네네. 많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나서서 정부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네. 접근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소위 진짜 뭣도 모르고 이제 창업을 했다가 그거가 소위 정상화 될 때까지 네. 정말 수 없는 날밤을 새고 네. 365일 중에서 364일 일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꽤 여러 해를 이렇게 지냈었는데 네. 소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기회라는 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제 기다리면서 버티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거치고 그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젊은 분 입장에서 네네. 그걸 청년들에게 버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네. 보고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네. 그러니까 공기후 편함, 그거 너무 좋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고 네. 확산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들을 텐데, 네. 선생님. 그런데 상당히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보여서 네네.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네, 선생님. 그래요, 막 늘려봐요라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알려지게 되면서 기업들도 그렇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이제 옮길 편하면 우리도 늘리자, 같이 하자는 제안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렇게 늘리지 않았던 거는 저희만의 속도가 있고 또 저의 신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 가장 컸던 건 사실 제 신념인 것 같은데 이 옮길 편함이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제가 여기서 이 옮길 편함이라는 일을 함으로써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옮길 편함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저희의 속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와 함께 이걸 확장해 나갔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와, 너무 잘 가고 있다, 잘 크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즉 누구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그 일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늘리고 싶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속도대로. 네.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본인 생각에 이거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네네. 하는 게 무엇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음, 빨리 갈 수 있겠다. 어,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가 네네.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10명이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 300명까지 온 거잖아요. 네, 선생님. 그분들이 네. 오히려 편지를 보내는 분들은 네네. 이제 뭐 몇 번 정도 보내고 네네. 그리고 빠지고 네. 새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 로테이션들이 돌아갈 거고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로테이션이 빠르지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경험의 삭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이번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히 가게 하는 게 네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 그분들을 계속 이제 보통 이제 뭐 번아웃이라는 얘기도 하고 네네, 선생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솔직히 좀 소개 좀 해봐 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번아웃이라는 거는 많이 사실 또 겪기도 하시고 또 이게 편지 쓰는 게 감정 소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을 1대1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기우체부 저희 자원봉사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하면서 혹시 힘든 점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1대1로 다 물어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얘기했던 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아웃이 왔어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안해 주셨던 게 뭐 심리 상담 워크숍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고 교육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워크숍을 이제 열어서 뭔가 이제 아웃풋만 있는 게 아니라 인풋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구상을 하고 또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고민도 좀 쓰고 싶고, 우리도 답장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자문사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저희끼리 서로에게 고민을 쓰고 답장을 전하는 일도 내부적으로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서 어떤 경험을 설계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그럼 어떤 걸 원할까라는 걸 최대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알게 된 것을 이제 경험 설계 안에 넣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는 얼마나 자주 하게 되나요? 그 300분이나 되는 분을 한 분 한 분 한다라 그러면 네, 네, 저희 네. 인터뷰는 거의 매일 2분에 3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 네. 저도 하고 이제 저희 직원 친구도 같이 하고, 네. 그게 몇 사람이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네, 그러면 한 바퀴가 쫙 돌아가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음,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방에서 사실은 만나가지고 한 2시간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폭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그 뭐 어떤 이론가나 교수님이나 뭐 철학자나 그런 분들 이야기들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폭 빠져드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늘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 목재재단에서도 배울 일이 많을 것 같죠? 여기 제가 조그만 노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온기후 편함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이 오는 공화 같은 이야기 모음집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온기후 편함에서 낸 책이에요. 이거를 조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사님. 저희 이사님 들고 계시는 저희 책은 실제 저희 옹규편함에 왔던 고민들 중에서 이제 공개 동의가 된 고민들 그리고 손편지 썼던 답장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왜 사실 이렇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포인트에서 사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장을 보면서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일상에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게 지금 편지가 몇 정도 있었죠? 여기에 한 30개 정도 실려 있습니다. 네. 저기 편지마다요. 그 앞에 이렇게 한 줄씩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2-3개만 읽어봐 드릴게요. 남자친구에 대한 질투가 자주 올라옵니다. 그리고 답장에는 안녕하세요. 넉넉한 하늘은 먹구름에 다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방탄소년단과 결혼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 답장은 자신만 생각하며 살기보다 타인에게도 이렇듯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실 줄 아는 온기님을 가슴 가득히 응원합니다. 재밌는 것도 있어요. 살 빼면 엄청 이쁠 텐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편지에다가 어떻게 답장을 해줘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답장을 보고 이제 편지를 읽고 답장을 읽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때까지 금방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글들을 다 잘 써서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공개 동의된 편지들 중에서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고민이 오고 있는데 이 고민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실 많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네. 이 답장 써주시는 분들이 그 글이 너무 좋아서 네. 물론 전체 다 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한 뭐 교육을 하신다라든지 아, 네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게 됐을 때 처음 한 2시간 정도 이제 어떻게 편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드리는데 사실 이 편지라는 게 참 어려운 지점이 교육을 많이 하면 오히려 편지가 안 좋아집니다. 음, 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편지라는 답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심을 담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교육을 많이 할수록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이제 쓰시기 시작하면 진심이 조금씩 이제 못 쓰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교환을 바꾸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쓰면은 안 되는 표현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편지 답장을 쓰는지 규칙을 몇 개 알려드리는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 규칙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을 드리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정답을 강요한다는 거는 이 세상에 정답이란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내가 정답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강요를 받았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정답이 없고 이 세상에 정답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시는 거 그리고 공감을 위주로 편지를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방법을 경험을 함께 적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맞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공감을 느끼는 포인트 그리고 위로를 느끼는 부분은 나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쓰는 사람의 경험을 가장 많이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뭐 전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네. 오늘 들으면서도 그렇고 계속 감탄을 아. 하면서 이제 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방탄소년단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쪽 끝은 그래 방탄소년단하고 결혼해. 예, 그게 네 꿈이면 네. 한쪽은 야 꿈 깨. 네. 그 중간 어디선가 이제 맞습니다. 대답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제 방탄소년단을 이 공인 편지를 고를 때부터 방탄소년단과 결혼하고 싶은 자원봉사자 고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자원봉사자 공감이 돼서 편지를 골라서 쓰기 때문에 저도 방탄소년단과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지 공감하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이 마음이 사실 방탄소년단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칭찬을 많이 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한 마음인지 이 마음의 방향이 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네, 그런 걸 갖고 있어서 혹시 심리학 공부하셨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을 좋아해갖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철학과 가서 이렇게 수업 듣고 했습니다. 아, 네. 네. 그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네.
이제 학부에서는 하게 인문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흔히 문다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학은 제가 재주가 없어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고, 철학은 좀 너무 따분한 것 같고 너무 현실과 맞습니다. 떨어진 네. 그들만의 그 고담 syndrome 네네. 이제 안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백 넘어서야 철학을 조금씩 접하면서 네. 야, 이게 철학이 뭔지 알았었더라면 근데 철학과 같이 있어야 돼. 네. 그런 생각인데 이제 와서야 네. 제가 그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께서 철학은 현실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철학은 되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중간에 뭐 쭉 와가지고 그다음에 칸트는 뭐라 네. 그래요? nietzsche는 네, 뭐라 그래요? 피에르 케고르는 뭐 뭐라 그래요? 이제 네네. 이런 얘기들 정말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네. 그 당시에 그분이 처했었던 사회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네. 그들의 현실을 풀기 위해서 꽃을 피워낸 것들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라면 우리의 철학은 네.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문제 해결 네네. 방법을 찾을 것이냐, 그게 우리의 철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우리 조현철 저기 대표님은 그 이 시대의 젊은 철학자 되게 동의들 하십니까? 네. 네. 중간에 박수 한 번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또 아주 제가 깊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게 네. 그 저기 진심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신뢰의 문제, 네네. 그렇게 하고 소위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네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해라고 한탄하기는 쉬운데, 네. 야, 이게 진심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이거는 이제 진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경쟁력이고 전문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전문성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네, 사양인데. 그게 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소통을 하는 방법조차도 굉장히 빨라졌지만 어쩌면 그 소통의 방법만큼 우리의 마음의 소통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쉽게 SNS로 빠르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만 어쩌면 서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신뢰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진심 이런 것들은 그 속도 자체가 아직은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쩌면 그 진심의 속도 자체는 느리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손편지라는 방법이었고, 가장 오래되고 어쩌면 불편한 소통의 수단이지만 그만큼 진심을 담기에는 가장 적합한 소통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저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저희만큼 진심을 과연 잘 전하는 곳이 있을까 생각은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공유 편지가 왔을 때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위로를 전하는 거.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네. 세상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뭐 그런 걸 걱정해. 그런 게 무슨 고민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누군가는 이게 고민이 될 수 있지.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야. 얼마나 고생 많았어. 힘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심을 전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저희와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들이 많아지고 쌓일수록 우리 사회에도 어쩌면 하나의 신뢰?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온기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 옆에 온기를 전해야지라는 그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진심을 전함으로써 어떤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고 또 그게 하나의 사회 신뢰가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게 일반인들과 전문이 아닌 사람과 구분이 되는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법고시를 쳐서 네네, 무슨 판검사가 된다라든지 의사 시험을 쳐가지고 의사가 된다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네네, 일반인들과 구분된. 네, 그런데 진심이 전문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네. 그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실 네,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도 사실 편지라는 거 저희는 결국 진심이 편지에 맞닿아 있는데 편지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편지를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다 보면 그 시간에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누군가한테 전했던 진심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의 전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네,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분들이 네,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네. 네, 그 성장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자신이 이제 위로를 전하는 일을 누군가한테 하시지만 되려 위로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그 각자 이제 서로 자원봉사자분들이 쓰신 편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어떤 편지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라는 걸 들으시면서도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삶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였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서로 이제 배워가시면서 또 그 편지 썼던 게 일상에서도 하나의 성장이 돼 가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원봉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때도 이 일이 편지를 이제 답장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답장을 쓰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철학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네네. 나는 뭐를 원하는가?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이제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네네. 이제 그런 것이 이 철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거기에 나의 경험을 담으면서 그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화해서 네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요? 네,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사실 답장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내가 사실 되게 객관화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병사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라는 거를 편지 쓰면서 오히려 자신을 정리하게 된다는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지금 앞으로 계획을 조금 여쭤본다면, 어,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게 제가 멀리 생각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멀리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옹기라는 단체는 한 번도 계획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멀리 세우지 않고 이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에 늘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는 하나의 편지 공간, 그러니까 편지 도서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편지로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에 이렇게 옮길 편함이란 게 세워져 있고 거기다 편지를 보내지만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공간에 왔을 때 그 공간에서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고민 편지 쓰면은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답장을 쓰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우리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와서 여기 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야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긴 계획을 안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저희 어머님으로부터도 듣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쓰셨던 책 제목이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라고 쓰셨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네. 가다가 이게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로구나. 그게 이제 그분의 삶의 고백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우리의 삶은 산호초가 자라는 것 같다. 그 작은 동물들이 거기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면서 산호초가 자라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산호초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라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떤 형태를 네. 갖추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조 대표님도 네. 그 어찌 보면 큰 계획 없이 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아주 그 정말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네. 우리 가까이 잘 지낼까요? 네, 네, 그럼요. 네. 저기 오늘 제가 여기 책을 제가 2권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옹기우편함이고요. 제가 그 살짝 물어봤어요. 그 책이 충분히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충분히 있답니다. 저기 한 권에 15,000원. 그리고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마스터라고 작년에 그 작년이 아니죠. 지난 여름에 그 중앙북스에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짜리인가 하면 19,800원.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깨닫고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 2책을 보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온기우편함으로부터는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중앙북스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2022년 연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요. 두 분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 또 해오신 일들이 그 자체로서 메시지인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계획에 없었던 거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조현식 대표님이 이렇게 질문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조 대표님께서는 우리 라재건 이사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또는 지난번 볼런티어 미공이에 참여하셨을 때 느끼신 소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 예상치 못한 역공입니다.
사실 저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볼런티엄 캠핑이란 거를 참여를 해보면서 이 캠핑이란 거 자체가 이걸 만드신 게 저는 참여하면서 이게 혁신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기존에 익숙한 것들 두 개를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혁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런 캠핑이란 것과 자원봉사라는 익숙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이제 혁신의 어떤 봉사의 패러다임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볼런티엄 캠핑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는 어떤 건지도 네, 궁금했습니다. 그 혁신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정말 고맙고요. 네. 그 소위 스티브 잡스가 아마 이제 14년쯤 됐죠. 네. 그 2008년인가 그러니까 요거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이게 이제 거의 핸드폰과 전화할 수 있는 거와 이제 음악 들을 수 있는 거와를 네. 이제 기능을 합쳤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거는 사실은 아니었고, 네네.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그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캠핑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칠 생각을 한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자원봉사라는 거는 보통 다들 자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무대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무대가성으로 하게 할 수 있지? 네. 그게 가능한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하여간 처음에는 즐거워야 되겠고, 네. 그래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대가도 안 오는데 한다라는 건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발성과 무대가성을 즐거움과 보람이라는 단어로 이제 매치를 시켜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즐겁고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네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꽤 오래 했죠. 제가 이제 해오던 일이 그게 이제 캠핑과 관련된 네. 아웃도어 일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는 각당복지재단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1951년 걸스카웃을 하시는 것부터 네. 쭉 이제 70년을 자원봉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앞으로도 같이.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할까요? 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말씀 잘 안녕하세요. 들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조 대표님은 이번 생이 두 번째 생인 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첫 생에 이렇게 노련하시고 철학적이시고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말씀을 해주신데 깜짝 놀랐고요. 아까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기 공간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펀드레이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함께 해주시면 너무 저희는 영광이고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까지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 하나로 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모으고 있는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재경 이사장님하고 조현식 대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진짜
너무 양극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현식 대표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우리가 사이에서 믿음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구축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젊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따뜻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이제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이 뭐 우리가 우리 각당복지재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같이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부분, 이 겨울에 굉장히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볼런티엄 2022에서 참석을 했었어서 연이 닿아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의미 있는 토크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으로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그 조현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생을 이런 사회적인 정신 그리고 봉사에 좀 바치고 계시고, 봉사를 위해서 바치고 계시고, 라재건 이사장님도 되게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고 계신데, 두 분의 이러한 사회에 기여하고 또 봉사정신에 이렇게까지 기여할 수 있는 두 분의 어떠한 원동력이나 힘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두 사람한테 다 질문한 것 같은데 우선 오늘의 네. 주요 게스트 전 대표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가장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칭찬이 변함없다라는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뭐 뭔가를 너무 이제 와, 어떻게 그렇게 이런 것보다도 처음 시작한 거랑 변함없이 정말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 제일 큰 칭찬인데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자원봉사, 옹기라는 자원봉사 시작했을 때도 결국은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저 스스로는 알고 있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그걸 계속 해나가고 있을 때 어, 잘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 계속 확신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힘을 저도 좀 계속 불어넣어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정진홍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란 서로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게 자원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뭐 사실은 나이 들어서도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실은 늘 어찌난 이런 것도 못할까.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떻게 나는 살도 못 뺄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사실 늘 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분들도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 중에서 내가 뭔가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지금 조현식 대표님은 진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오해련 회장하고 무언가 이렇게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그 둘이 진정성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저희 어머님은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함,
진정성, 진심 다 같은 카테고리의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그것들이 조금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원동력이 돼주지 않나 싶습니다. 짧은 질문에 긴 대답. 안녕하세요. 제가 좀 그 이동 중에 들어서 조금 처음엔 못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잘 들었는데 어떻든 그 조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 아까 얘기하면서 많은 걸 들었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 시도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막 흔들렸거든요.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에서 결국 이제 진심으로 그 진정성 있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 흔들리는 부분에서 이게 잘 된 건지 힘든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거를 하시면서 가장 그 기뻤던 거 가장 즐거웠던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제가 어디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늘 처음에 하는 얘기가 제가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어느 순간 제일 행복했어 보다는 저는 매일 사실 행복하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도 굳이 뽑자면 매주 이게 저희 답장을 받은 이제 사회 구성원 분께서 고민을 보내신 분께서 이제 다시 답장을 주신 거 읽을 때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치이고 이유이고 가장 큰 동력이라서 그럴 때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 여쭤봐 주셨을 때는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비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청년에서 시작한 일이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어떤 수익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이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수익도 없이 어쩌면 버텨가는 시간에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을 보면 저와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 아니면 네, 그러니까 주변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다들 각자 자기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인정도 받고 하는데 저는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계속 혼자 이 일을 버텨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 모임에도 잘 못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게 뭔가 제가 나갔을 때 이거를 같이 즐기기가 되게 대화를 해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비교가 제일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비교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자기에게 가질 수 있는 확신 중에 하나인 결국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자기 전에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라는 확신을 요즘 매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지만 네, 굳이 힘들었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그 작아진 제 자신을 스스로 인지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만날 때마다 조현수 대표님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극단복지재단에서 배울 게 너무 많다. 이분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장 큰 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는 아까 박찬영 사장님 말씀대로 이분은 이게 첫 번째 생이 아니야 이거 두 번째 생이 아마 전생에 한 90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지금 30 몇이면은 이제 한 120살 정도 된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의 인연이 네. 계속 이어지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네. 그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고 그러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편함의 온기가 저희 각장복지재단과 각장복지재단의
함께 움직이시는 자원봉사자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함께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해 주셨을 때 너무도 흔쾌히 사실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저도 이제 하나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얼마나 이게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의 얘기 들으면 또 그게 위로가 참 많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이사장님 뵐 때마다 늘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잘하고 있고 이런 거를 늘 얘기해 주셔갖고 늘 큰 힘을 받고 있고 또 그냥 저희의 옹길편함의 이런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저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희 이사장님과 각당복지재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요, 정경숙님께서 멋진 기획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멋진 사람을 만나서 기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쇼는 추후에 각 당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깨다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